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소리의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소를 이야기해 볼 건가? 바로 이 칼륨입니다. 이 칼륨은 우리가 항상 칼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포타슘입니다. 포타슘? 이거 너무 생소한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포타슘으로 먼저 명명이 됐어요. 아주 오래전 1803년으로 갑니다. 이때 영국에 계신 한 화학자분께서 항아리 속에 있는 잿물에서 광석을 발견을 하셨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이름 붙이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항아리, 팥, 그리고 애쉬,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인 포타쉬라는 거에서 따와서 포타슘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독일이 화학 쪽, 특히나 과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이라는 영어 이름을 붙였더니 독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안 돼. 이름 칼륨으로 바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포타슘으로 다시 재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타슘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칼륨이라 불러왔기도 하고 원소기호 자체도 K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칼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편의를 위해 칼륨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그럼 이 칼륨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칼륨 정말 열심히 챙겨 먹잖아요. 우리가 장시간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칼륨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칼륨이 부족해지면은 이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근육 경련 혹은 피로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항상 뭐 폭포 땡미 스웨트 아니면 또 뭐 있죠? 땡로, 이프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죠. 스포츠 음료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우리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하죠. 운동을 하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 땀에서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땀을 먹어보면 상당히 짜죠. 그게 이 나트륨 칼륨 때문이에요. 이 나간 만큼 다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음료라든지 혹은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바나나 같은 애들을 운동 끝나고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료수나 음식으로 먹기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칼륨을 영양제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저도 칼륨을 많이 챙겨 먹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젤리 형태로 된 거를 좋아하거든요. 알약으로 된 거는 뭔가 목구멍 넘어갈 때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젤리로 씹어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젤리 형태로 나오게 된 데 칼륨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여러 젤리 제조업체들이 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을 섞어보는 실험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걸 섞어봤는데 칼륨 화합물을 섞었더니 성공을 한 거죠. 칼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이 젤리에서도 칼륨 화합물을 넣으면은 이 젤리 속으로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젤리가 이 촉촉하게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물을 꽉 잡고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날 수 없게 막아주는 역할까지.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로 유통기한이 늘어났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당시에 이 미국 젤리 업자들은 이야, 우리 젤리에 칼륨 영양분이 들어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이만큼이나 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젤리 영양제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저염 식단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소금을 덜 먹기 위해서 이 나트륨의 대체제, 저염 소금이라고 불리는 염화칼륨을 먹기도 합니다. 원래 소금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염화나트륨 비율을 요만큼 줄이고 부족한 만큼을 염화칼륨을 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자면 저나트륨 소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나트륨은 먹을수록 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칼륨은 괜찮은가요? 염화칼륨은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신장에서 나트륨이랑 칼륨의 비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칼륨이 높아지면은 나트륨을 쑥 아래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집어넣게 되죠. 결과적으로 염화칼륨을 바꿔서 먹었더니 고혈압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나 이제 석유 다 끊고 나트륨 다 끊고 염화칼륨만 먹을래. 이러면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신장이 기능이 정상이면은요, 염화칼륨을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은 이 남은 양은 소변으로 마찬가지로 배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신장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다, 좀 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잉여량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심하면은 이 호흡이 힘들어지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상 신장이라고 할지라도 고용량의 칼륨을 먹게 되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심장 요 안에 막이 있어요. 얘들이 전기 신호에 따라서 쿵쾅 쿵쾅 이렇게 움직이면서 심장을 띄워줘야 되는데 염화칼륨이 많아지면은 이 전기 신호를 방해를 해버리니까 심장이 안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 그 사형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약물로 사형을 진행할 때 염화칼륨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마취, 진정제를 투여해서 마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육 이완제를 투여를 해서 이 호흡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정지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염화칼륨을 넣어서 정말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심정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더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물이랑 만났을 때 폭발을 하는 성질을 가진 건데요. 굉장히 작은 양의 칼륨일지라도 물에 집어넣으면은 이 미친 듯이 막 불꽃이 튀고 폭발을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칼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좋아해요. 물은 H2O, 수소 2개랑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칼륨이 물이 좋아서 얘네를 다 가져가면 다행인데 이 중에서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수소가 남죠. 남겨진 수소는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걔들끼리 모여서 수소 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칼륨을 물이랑 반응시키면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전에 수소 이야기했을 때 수소가 굉장히 예민한 애다. 약간의 이 스파크만 튀어도 불이 붙을 수 있다. 그 얘기했죠. 그런데 이 반응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기체 있죠. 열 발생하죠. 불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 금속 이온화 경향도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1등이 바로 칼륨입니다. 가장 반응성이 좋은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공기 중에 있을 때도 칼륨을 여기다가 두면은 주변에 있는 산소랑 뭐 물이랑 수분이랑 반응해서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항상 기름 속, 석유, 기름 이런 거 안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 안에 뭐 대부분이 물이라던데 그러면 저희 칼륨 영양제 먹으면은 제 몸이 폭발하나요? 심지어 바나나 속에도 칼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먹으면 제 몸 폭발하나요? 그런데 제가 수년간 바나나를 먹어봤는데 다행히 안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왜 안 터질까요? 우리가 말하는 폭발성이 있는 칼륨은 금속 칼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양제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먹는 칼륨은 금속이 아니라 칼륨 이온입니다. 이온이 뭐냐? 전자를 하나 떼낸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애에서 전자 하나를 떼냈으니까 더 불안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온이 됐을 때 더 안정합니다. 화학에서는 꼭 이 전자, 마지막 줄에 있는 전자를 8개로 맞춰줘야지 안정하다고 해요. 칼륨은 8개 있고 그 위에 전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버리고 이온화가 된 칼륨 이온이 금속보다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는 이런 칼륨 영양제나 바나나는 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폭발 위험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늘 칼륨 이야기 하다가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다가 칼륨에 대한 오해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쉽게 과학을 알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알고 싶은 원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소리가 하나씩 읽어보고 또 다음 시간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